성공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만사TV 미스터 몬스터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마케팅으로서의 설명의 활용법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좀 어렵죠. 특히나 마케팅을 알겠는데 또 잘하고 싶은데 이 설명회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내 머리가 무거워지고 내 마음도 무거워질 것 같아요. 설명회요? 네, 그래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제죠. 그리고 우리 학원 형편상 그리고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최근 3년 동안의 설명이다라는 부분들은 그나마 온라인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봤겠지만 오프라인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금 수년 동안 사실은 준비해 본 적이 없는데요. 또 잘 모르는데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부분들. 또 예전에도 시도는 해봤는데 뭐 몇 번 오다 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지금 코로나 포스트까지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1, 2년 전이랑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이고, 또 하나가 이제 겨울학기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학원에 대한 뭔가에 대한 변화, 그 변화는 네, 그것을 또 알리는 그 계기 자체가 설명회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이제 10월 지금 중순인데요. 10월 하순이군요. 네, 10월 하순인데 저희는 이미 9월과 그리고 10월에 해당되는 설명회를 최근에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충분히 진행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학부별에 해당되는 설명회가 9번에 해당되는 설명회, 그 다음에 내년에 해당되는 2월 설명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물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서 설명을 진행했던 부분들은 있는데, 그게 꼭 어렵냐라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건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설명회를 대하는 태도, 원장님들께서 지금 최대한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경험하시라라는 부분들이 제가 드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은 언젠가는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준비만 잘 하게 되면 굳이는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다라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규모이며 그 다음에 주제이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준비를 하시게 되면 막 거창하거나 휘황찬란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에는 굳이 아니어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사항으로는 크게 한 대여섯 가지 해당되는 부분만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는 당연히 규모가 되겠죠. 규모. 자, 몇 명 정도를 어떻게 초대할 건지 해당되는 규모. 그러면 그 규모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소 섭외를 학원에서 할 건지 외부에서 할 건지 해당되는 장소 섭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규모에 맞고 그 장소에 맞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재원생들 포함해서 신규생들 어머님들이 또는 우리 학원이 타겟하고 있는 주로 학령군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들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규모에 맞는 준비물들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실질적으로 홍보해서 잘 알릴 건지,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설명에 오시게끔 하는 부분들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학원 홍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학원 마케팅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마 우리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록할 수 있게끔 설명의 이유에 해당되는 연결성,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게 사실은 설명의 다예요. 복잡스럽다고요? 네,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자, 우선은 규모하고 장소를 한번 봐볼까요? 규모는 가장 편한 게 사실은 학원이에요. 학원에 사는 게 가장 좋은 게 어차피 그 학원은 최소한 재원생들을 베이스로 했을 때 재원생들 어머님들은 한 번쯤 방문했던 곳일 거잖아요. 재원생들이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신규생들 어머님들도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생과 신규생 학부모님들이 동시에 오셨을 때 적절한 장소가 어디일까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추천을 해요. 이유는요 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혹시라도 청소라도 한 번 안 돼 있으면 청소라도 한 번 더 할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정리라도 한 번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라도 바뀔 거잖아요. 등등등 때문에 학원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90점에 대한 학원이었다라고 한다면 91점이 되든 95점이 되든 어쨌거나 뭔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신호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이 제 1번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는 보통 물론 이제 대형 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강의실이나 아니면 세미나룸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10명 내외에 해당되는 소규모 정도이거나 아니면 보통 테스트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널찍널찍하게 빠져 있는 학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30명에서 70명 내외에 해당되는 중규모 정도까지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도 지금 지난달, 그 다음에 이번 달,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모두 학년이나 학부별을 저희가 다 쪼개거든요. 주제별로 쪼개고 학년별로 쪼개고 하다 보니까 횟수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중규모 정도, 중규모다라고 하게 되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 만날 계획이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한 번 했는데 인원수가 넘쳐요 라고 하게 되면은 뭐 2번,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화요일날 1회를 기획을 하고 있다가 같은 본원에서 인원수가 더 늘어나요 라고 해서 40명을 더 늘려서 2회분 같은 주제로 한 번 더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인원수에 따라서 어쨌거나 N회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소규모다라는 부분들 설명회 처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30명 40명 학부모님들 앞에서 저는 서기 힘든데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이다 라고 한다면 10명 내외여도 됩니다. 또 7, 8명이어도 되고요. 관계는 없어요. 오히려 소규모다라고 하게 되면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은 학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조금 피드를 유도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편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일방적인 어찌 보면 강의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중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오케이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지역 내에 대규모 내지는 중대규모, 보통 이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저희들도 코로나 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에 해당되는 1회차에서 보통 그 정도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보통 이제 외부 컨벤션 홀을 빌린다든지,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일 때는 보통 좌석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 그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설명회 정도가 투썸 플레이스 기준으로 한 70여 석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규모이거나 컨벤션 홀 같은 경우일 때도 대중소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화관도 요즘에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 대형 영화관은 많이 없어지고 그걸 다 쪼개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좌석수가 많지 않는 영화관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주변에 영화관이다 라고 하면 영화관 섭외들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명회에 대한 규모와 장소는 원장님들께서 규모를 정하시고 그러면 그 규모에 맞는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장소는 혹시라도 주변에 저희 예를 들면 동탄 같은 경우일 때는 앞에 홍사용 문학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50석 정도에 해당되는 홀들이 있는데 그 홀들을 특정 시간대 빌리는 부분들은 무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외부 혹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무료 부분들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든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 기획하시면서 학원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적정한 규모다라고 한다면 외부에 해당되는 렌트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 중에 이제 설명회 준비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게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그 설명회를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리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제가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제일 사실은 고민할 게 주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학원에서 보통 진행을 하는 소규모나 중규모 같은 경우일 때는 그 주제가 상당 부분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주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교육 쪽,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부모에서 학부모로 넘어갔을 때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부모 내지는 학부모와 그 다음에 자녀분들에 대한 관계, 그 관계도 초동 쪽을 다룰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해당되는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는 초등 고학년 내지는 중등을 다룰 건지 해당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 자, 이런 관계들에 해당되는 자녀교육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 자녀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원장님들께서 이 주제거리는 내가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 주제를 원장님들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 직접 하셔도 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어느 경우도 괜찮냐라고 하게 되면 외부에 자녀교육하고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원장님들께서 네, 이거 충분히 좋은 것 같아. 또 내 교육관하고 맞아라고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책을 소개할 수도 있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책 뭐 10권이면 10권 정도 구매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정도에 해당되는 설명을 통해서 사실은 학부모님들한테도 재원생들 학부모님들, 신규생님 학부모님들한테도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습법들이 있겠죠. 만약에 이제 전문 학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학 쪽 부분들, 영어 쪽 부분들, 영어에서도 예를 들어서 초등생들이다라고 한다면은 말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뭐 스피킹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더 잘할까?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일 때도 진도 나가는 패턴이라든지 또는 심화를 다루는 부분이라든지 수학 공부 싫어하는 아이들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리는 학습법이라든지 또는 경시 부분들을 다루게 될 때 어떻게, 그 다음에 영재원 준비는 어떻게 등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법하고 관계되어 있는 얘기들을 할 만한 거리들은 충분히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우리 학원이 예를 들어서 중고등 느낌이 조금 강한 학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진로진학 쪽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보통 진로진학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느 지역에 대한 공통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특목자사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그리고 진로 쪽에서도 보통 그 극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의치한수약 쪽에 해당되는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언제든지 관심 있는 주제들을 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진로 진학에 대한 패턴들, 그 다음에 로드맵들,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당연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알림, 또는 그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 개별적인 로드맵을 짤지, 진로에 대한 로드맵을 짤지, 그러면 공부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변 학교들은 어떻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네, 구체성을 띠게 되는 주제들입니다. 저희가 수년 전에 그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또 하나가 이 교육 환경 변화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으셔도 돼요. 그러면 몇 년 전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 때 그 썼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학종 시대하고 이 정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 싸움들이 그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막 있을 때쯤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정성을 어떻게 입시에다가 풀어낼래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학종이다라는 부분이 그때 조금 네, 여론적인 부분에서 문매를 막고 있었던 시절인 거고, 그렇게 되면 공정성 때문에 공정성 확보하고 관계되어 있는 라인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당연히 그게 다 발표돼서 아시겠지만은 이 정시라는 부분과 학종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 결투 바로 그때쯤, 그게 보통 한 2년 정도 끌었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될 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주제거리들이 충분히, 그러면 그때는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정부 발표도 있고 대책 발표들 등등등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해석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설명의 주제들, 네, 소규모든 중규모든 어머님들이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규모로 보통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소규모든 중규모든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 특정 주제 안에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학원 홍보 또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좋은 기회였다, 좋은 시간이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학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 마케팅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주제, 이건 소규모든 중규모든 대규모든 관계없이 기본 주제 플러스에다가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걸 좀 얹어줘야 되겠죠. 그 학원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특히나 이 주제에 맞게끔의 우리는 이런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학원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네, 학부모님들한테 강조를 해서 이미 그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젖어 있고 인정을 하는 그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군요, 그러면 네,
원장님네 학원을 저는 믿겠습니다 라는 부분들로 분명히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홍보 겸 N 마케팅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으면 어머님들이 지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 같은 경우일 때는 자주 다니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일 때는 이제 후반부쯤에 혹시 학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그 시점 돼가지고는 서서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짧고 굵게,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가장 마지막이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이 이 부분들은 이런 건 우리 학원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포커싱 하는 부분입니다 라는 쪽으로 해서 중간중간마다 섞으셔도는 굳이 관계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PPT 준비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원장님들께서 워낙 또 이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강의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 잘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규모랑 장소가 결정이 됐고 주제까지 결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준비물은 사실 이제 주제에 맞는 PPT 준비하는 부분들을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외부 장소라 하더라도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원이나 우리 학원 설명회를 보러 오셨기 때문에 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답례품들, 특히나 이 답례품들은 기존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자리에서 드실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되는 핑거푸드 이상들을 또 준비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가셔 뭐 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 준비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시에 여러 가지 이벤트 물품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마케팅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생들이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신규생들은 재혼생들 어머님 친구분일 수도 있고 지인분들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또 생판 모르시는 말 그대로 신규 학부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해당되는 신규 테스트 지원서 부분들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학원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혹시 그 어머님들이 지금이 꼭 아니더라도 몇 개월 후든 1년 후든 또 필요할 때 우리 학원을 찾을 수 있게끔 그 이후에 대한 다양한 활동,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자로 뭔가에 대한 정보를 보내든 아니면 이후에도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홍보 활동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신규 지원 부분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받으시면 좋겠죠. 특히나 테스트를 보게 해주면 우리 학원 등록을 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테스트 무료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할 때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날 우리가 1인 학원이다 보니까 친구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단순하게 멍 때리고 어서 오십시오 라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동선으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안내하고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시간과 동선 관리에 해당되는 계획표까지 우선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에 걸맞게끔 어머님들이 어떻게 오셨을 때 어떻게 응대하고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디까지도 보통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주차 관리부터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주차 관리, 특히나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대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녁 시간대 그 건물 상태에 따라서 주차 부분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관리 부분들이 전혀 안 된 차다라고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짜증나다가 그냥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그 시간대가 주차 부분들이 조금 불명확하거나 또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주차 부분들에 대한 힘든 부분들 문자로 발송하시고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보에 해당되는 부분을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디테일마저도 해당되는 그런 문구들 준비하셔가지고 거기에 걸맞게끔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유도하고 또 어느 강의실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유도할 때 우리 학원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뭔가에 대해서 뭘 보여줄 건지 해당되는 부분들까지, 그게 답례품은 꼭 아니지만은 그 오셨을 때 우리 학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거기가 동선 계획에 같이 잡혀지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준비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명회 홍보 부분들은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일 먼저는 신규생들은 우리 학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신규생들 대상으로 할래? 라고 할 때 재원생들 대상이 1번이 되겠죠. 그러면 재원생 대상이 1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우리 재원생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퇴원생들도 있을 거고 잠깐 휴식하는 휴원생들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 학원을 거쳐가고 있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뭐 2주 전이든 3주 전이든 4주 전이든 이렇게 되는데, 홍보 같은 경우일 때는 저희가 보통 큰 대규모 같은 경우일 때는 4주 전부터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요, 보통 뭐 소규모나 중규모다 라고 한다면 한 3주 전이어도 적정합니다. 왜냐면 너무 이른 부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예약할게요 라고 해서 예약은 해놓고 나서 그 뒤로요 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까먹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약속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중규모나 소규모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한 3주, 그 다음에 DB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대규모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명회를 기획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4주 전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제일 1번은 결국은 재원생에게 먼저 알려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주차별로 4주 전이면, 3주 전이면, 2주 전이면, 일주일 전이면, 3일 전이면, 이틀 전이면, 하루 전이면, 당일이면 이다 라는 부분으로 SMS 발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4주 전 멘트하고 사실은 1주 전 멘트하고 달라야 되겠죠. 1주 전이다 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마감 자리가 한 2자리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뭐 마감 임박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그 약간 마감 임박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그 홍보용 내지는 약간의 프레셔 느낌으로 마감 임박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 2주 전에도 보낼 수도 있고 등등등인데, 어쨌거나 주차별 계획대로 또는 일자수 계획대로 순차별 SMS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발송될 문자 부분들을 먼저 한번 타이핑 해 놓고, 그 다음에는 타이핑 해 놓는다라고 한 다음에 혹시라도 먼저 마감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문구는 계속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SMS는요 어떻게 보냅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네이버에다가 뭐 대량 문자 등등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문자 하나에 뭐 12원, 뭐 10원, 11원, 뭐 13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걸 뭐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쿠폰을 산 다음에 그러면 거기 개수만큼 문자 발송이 한 큐에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시면 한 큐로 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생들 어머님들께 그렇게 보내시고,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재원생들 어머님들께서 누구를 데려와야만 하나요? 그렇죠. 지인분들을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지인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라는 부분들을 올 수 있게끔 뭐 재원생들 어머님들께 뭐 이벤트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 이벤트 부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무언가여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 개념으로 어머님들 한 분당 한 분을 모시고 오게 되면은 뭐 특별한 다른 그 답례품을 드린다든지 라는 쪽으로 해서 우선은 재원생 어머님들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해서 외부 신규생들도 같이 들어오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온라인 쪽이라든지 오프라인 쪽에 해당되는 홍보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맘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등등등.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 로컬 베이스인데 차량도 없고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단지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 뭐 2개, 3개 정도 해당되는 부분들을 끼고 있는 교습소이거나 학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 뭐 2단지든 3단지든 그 부분들에 해당되는 뭘 할까요? 아파트 광고로도 해주셔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설명에 들어가는 적정한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비용만큼 해당되는 부분을 뭘 통해서요? 그래요. 설명회를 통한 마케팅을 통해서 신규 유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 설명회 부분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용을 해도 됩니까? 라는 부분은 이건 지역마다 너무 좀 달라요. 현수막이면 벌금 내는 경우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은 옛날이거나 라는 부분이고, 굳이 현수막을 만약에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그 구청에서도 대부분 아웃소싱을 줘버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금 물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하진 않는데 예전에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특정 거리, 뭐 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에 현수막을 들고 서 있게끔 하는 알바생들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을 이 막대기로 한 다음에 그냥 펼치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이제 시급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1시간 서 있으면 1시간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신에 이제 그 대부분 알바 쪽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니까 우리 학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받을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얘기 또는 준비시켜 놓고 자세한 부분들은 학원을 내방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들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학원 유인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나눠주게끔 해도 모방합니다. 또는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수막을 한다라는 부분은 그 벌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히려 현수막 요즘은 또 그 학부모님들 또 인식이 저런 걸 걸어 놓은 거에 대한 부분들을 땡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게 뭐야 그냥 공예 아니야 또는 뭐 자원 낭비 아니야 라는 부분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에 해당되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은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지금 여기에 따른 강의 제목 이 영상 제목 자체가 뭔가요? 설명회가 기본적으로 신규생 유치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아까 중간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신규 테스트에 해당되는 입회 원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기본 정보 이걸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DB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반드시 보게 함으로써 테스트에 해당되는 무료 코칭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신규생 유치로 이어지게끔 하라 라는 부분들 최소한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학원에 대한 존재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도 더 많은 학부모님들께 각인시켜주는 그 효과 거기는 기본으로 깔고 신규생 유치 여기까지 같이 가게 해주셔야만 설명회로서에 대한 의미가 충분할 겁니다. 자, 막연했던 설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할만 하잖아요. 네, 할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두 번에 해당되는 설명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거의 정기화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원도 그 부분들을 1년 단위로 봤을 때 이제 정기 설명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주제들이 있을 때는 또는 특정 학년이라든지 학부에 대한 그 주제거리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마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정기 설명회 말고 특정 주제 설명회들이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원에 대한 존재 이유 플러스 신규생 유치의 이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들께서도 우리 성공이 원장님들께서도 반드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